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의대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2025년 이제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좀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예요. 씁쓸하지만 내년에는 1,500명 증원된 상태로 4,500명 정도가 이제 새로운 의대생이 될 것 같고, 이제 대법원도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 신청에 이제 정부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고, 최근에 맥페란 판결 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판사봉으로 한국 의료를 작살내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씁쓸합니다. 정치인들과 법조계의 콤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씁쓸하고, 서울대 교수님들도 무기한 휴진 계획을 접었다고 하고, 애초부터 대학병원은 휴진하면 안 되고 적정 시간 진료를 했어야 됐다고. 지금이라도 그 적정 진료 준수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좋겠는데 동력이 남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개원과는 애초에 이제 휴진 동력도 없고, 사실 매월 나가야 되는 돈도 있고 하니까 이제 휴진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겠고 현실성이 떨어지죠. 개원가의 어떻게 보면 대표인 의협은 이제 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박단 전공의 대표도 그렇고 최근에 뭐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확실히 의협이랑은 선을 긋고 있죠. 자신들과 노선이 이제 맞지 않고 뒤통수 의협에 맞은 2020년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 전공의가 제가 볼 땐 마지막 보루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계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최근에 유튜버 그 유재일 님이 말한 사직 진행 그리고 필요시 재계약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 와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소송 진행과 이제 판결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제 많아져서 2026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5년에는 신입생 1,500명이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뭐 이거랑 상관없이 이번 사태 이후에 필수과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의대생들도 이제 졸업하고 앞으로 필수과에 지원을 하지 않겠죠. 2025년 포함 이제 의대에 진학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 의학 교육의 질 문제를 언급할 건 아닙니다. 이거 워낙 그냥 자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부가 왜 2,000명의 증원을 애초에 불렀을까요? 과학적 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추상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의사를 증원을 한 거예요. 그냥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의사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이제 분위기를 보면 제가 볼 땐 의사를 이제 간호사처럼 만들 셈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에서 30%의 이제 신규 의사들이 장롱 면허가 되더라도 충분한 의사를 생산을 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구 절벽이 오잖아요. 건보 재정에 이제 돈이 들어올 수입원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아무튼 수가는 이제 점점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정부는 이제 그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로 대비하느냐? 싼 수가에도 생존할 의사, 싼 수가에도 이 시스템에서 나는 기꺼이 플레이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66%를 갑자기 증원하는 수를 둔 거거든요. 3분의 1이나 뭐 어떻게 보면 절반이 포기를 하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포석을 깐 것 같아요. 이번에 수가 보면 알잖아요. 1%대 늘린 거 혹시 그거 뉴스 보셨나요? 이제 점점 수가는 그 원가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인건비는 점점 늘고 있는데 수가는 이제 전혀 그 물가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80에서 90%로 유지를 되고 있는데, 급여 항목 수가는 제가 볼 때 원가의 뭐 50에서 60% 이렇게까지 후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분위기면 충분히 그쪽으로 갈 것 같고, 이러면 결국 점점 비급여 치료를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의료 계약 4대 패키지 안에 있는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가 금지되면서 이런 것도 더 어려워지죠. 이것도 이제 엄청난 의사들 쪽에서 이제 마케팅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의사가 어떻게 보면 한의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수 비급여를 넣어서 전체를 이제 비급여로 받아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나라에서는 점점 포괄수가제, 진단명이 내려지면 그 진단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서 의사한테 주는 거죠. 포괄수가제가 이제 더더욱 많은 질병에 적용이 될 겁니다. 포괄수가제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망친 거 아시나요? 박민수
지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설계한 포괄 수가제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가 망해가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들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료 내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비용을 아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근데 이제 정치적인 표 때문에 절대 정부는 주치의 제도라든지 게이트 키퍼를 이제 확장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의료 전달 시스템은 이제 최대한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도 이번 의료 대란 담론에서 정치인들 입에서 주치 제도라든지 게이트 키퍼라는 단어 나온 거 보셨어요? 의사 단체밖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표 잃을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창호 선생님이랑 인터뷰했을 때도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의료가 생존을 위해서는 게이트키퍼가 정말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부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이후에 필수 의료에 종사할 사람은 거의 부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개미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맥페란 판결 이후에 이 사실 더 자명해졌어요. 누가 자기를 잠재적 범죄자로 외과는 이제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리고 뭐 백분 토론에 최근에 보니까 중재위원 그런 데서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의사가 병원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면은 무조건 형사 기소로 가야 된다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공중파에 나와서 떠들던데 사람은 원래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 생존 찬스를 높이는 것뿐이지 의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우리나라 의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의사들이 슈퍼맨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 소속하는 사람이 컨디션 난조라든지 이런 걸로 최악의 컨디션일 때도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드는 게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의 역할이거든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약간 가끔씩 딸리더라도 그걸 보조해주고 그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데 한국은 모든 개인이 항상 매일 자신의 최대 한계치 그 이상을 일할 거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 그런 자신들을 이제 갈아 넣어서 이제 일을 했던 의사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그나마 버틴 거예요. 저는 점점 생각이 드는 게 1,500명 증원된 거는 5년이 지나더라도 이걸 절대 줄이지 않을 거예요, 나라가. 대격변이 있지 않는 한.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의료 어떤 블루프린트는 어떤 미래를 향한 청사진은 의사들을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아서 수가를 점점 줄이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의대를 진학한 사람들이 6년 후에 의사로 배출되기까지 이제 6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전공의 의무화 제도는 반드시 생길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필수 의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필수과 전공의 의무화 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저 필수과라는 단어 정말 싫어하는데 아무튼 바이탈과 전공의 의무화 제도가 생길 수 있고 뭐 피부과나 영상의학과, 병리과, 뭐 정신의학과에 갈 의사들도 혹은 개원이가 바로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걸 하지 못하고 우선 필수과인 뭐 내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전공의 생활을 2에서 3년 강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의사 면허를 발급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실제로 정부는 인턴 2년 의무화 제도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 2년 의무화 제도를 만약 도입을 하면 첫 뭐 6개월이나 1년은 지금처럼 굉장한 잡일들로 일을 다 맡기고 두 번째 해는 필수과 주치 제도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학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면허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필수 의료를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개원 허가 제도를 만들고 있죠. 개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과를 원하든 바이탈과에서 강제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인턴 2년 의무화 제도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3년까지 확장이 될 것 같고 2031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될 거예요. 차례차례. 지금처럼 인턴이 하는 잡일 그걸 2년 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가 버티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인턴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분명히 주치 수준으로 확장을 할 거고 2년보다는 3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이거를 물개박수 칠 거다.